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박석중입니다. 시장에 대한 의견은 반대로 둘로 나뉘고 있어요. 높아진 가격에 대한 부담감에서 주식시장의 가격이 비싸다,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의 버블은 붕괴될 거라는 비관론자들의 의견도 있고요. 아니야, 경제와 이익은 여전히 좋을 거야. 그래서 주식시장은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는 강세장의 흐름이 나올 거야. 돈이 풀렸는데 어디로 갈 거야? 라는 이야기 드리겠죠. 이 두 가지 의견이 대립을 나오고 있는 구간에서 저희는 과연 어떠한 방향성에서 투자를 이어가야 될지 반드시 고민해 볼 시점이죠.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접근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리가 오른다고 주식을 팔아야 되진 않을 거라는 거죠. 과거 50년, 100년의 금융시장 역사를 보면 금리가 오르면 주식을 팔아야 되는 게 아니라 금리가 오르면 자산 배분의 전략과 주도주가 바뀌는 현상이 나왔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주식을 팔어 말아가 사실 생각보다 큰 기회비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눈앞에 이런 일들이 보이지 않아도 오히려 조금 더 멀리 봤을 때 눈앞이 선명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그림을 기반으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어떠한 위험들이나 혹은 긍정적인 일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강세장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 보겠습니다. 제가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여쭤봐요. 어떻게 하면 강세장이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열의 9명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강한 경기와 강한 이익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시는 차트에서 그림처럼 지난 역사에 남은 강세장들은 강한 경기와 강한 이익으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왜 강한 경기와 강한 이익은 강세장을 만들지 못해? 강한 경기와 강한 이익은 현재와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강력한 물가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강한 가열의 현상을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통화긴 축들이나 가열의 주물들이 주식시장을 역사에 남을 만한 속도와 길이로 끌고 가지 못했다는 것들이죠. 그러면 지난 100년에 가까운 역사에서 주식시장에 기록됐을 만한 강세장은 크게 세 가지 요건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전후의 호황이죠. 큰 충격을 받고 그걸 복원하는 과정에서의 흐름이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장기적인 강세장을 이끄는 동인이 됐었다라는 것들이고, 두 번째가 중요해요. 기술의 혁신이에요. 저희가 이제 1, 2, 3차 산업혁명들과 전기와 자동차, 증기기관 같은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끌 수 있을 만한 그런 변수들이 나왔을 때 그런 변화를 주식시장에서는 아주 장기적으로 반영해 왔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전후의 호황, 그리고 기술의 혁신,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 이런 것들이 강세장을 이끌고 왔었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구간이 이 그림과 아주 유사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그림이에요. 저는 이 한 가지 차트로 두세 시간을 설명드릴 수도 있는데요. 2분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소위 경제학자들이나 경제와 역사를 보는 사람들이 경제의 순환 주기를 설명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40개월 정도의 사이클을 제일 위에서 보는 소순환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실적 장세, 금융 장세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주식 시장에서 사용하는 경기의 흐름이 이 40개월짜리 사이클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보이는 게 10년짜리, 20년짜리 사이클이죠. 보통 대부분의 위기들이 10년마다 반복되는 거 아세요? IMF 위기가 98년에 나왔고 미국발 금융위기가 2008년에 나왔고 코로나가 이제 2020년에 나왔던 것들이죠. 과거 오일 쇼크나 걸프전과 같은 일들도 대부분 10년의 큰 위기를 맞고 투자의 사이클을 이제 보면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10년의 사이클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20년의 사이클은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 아랫다리가 뭐냐면 50년 사이클이라는 슈퍼 사이클이에요. 이게 1, 2, 3, 4, 4차 산업의 혁명을 이야기하는 사이클이죠. 이 차트를 겹쳐 보이니 뭐가 보이십니까? 저는 2021년은 이 세 가지 순환적 사이클, 중기 사이클, 슈퍼 사이클이 다 위를 향하고 있는 아주 전례 없는 큰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다 큰 그림, 지금은 위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지만 아래서의 변화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만큼 큰 변화가 있는 장세에서 주식이라는 자산을 사고 파는 시세 차익의 자산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시황보다 세상의 큰 변화를 쫓아갈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자산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저는 주식을 바라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이야기는 옳은 것 같은데 허해 보인다라고. 중요한 건 이제 단기 사이클이겠죠. 오늘은 이 사이클의 중심으로 시장을 좀 설명드려야 될 텐데 위의 사이클은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주식시장의 순환에 대한 관점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경기가 좋으면 기업의 이익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경기가 좋으면 기업의 이익은 돌아설 겁니다. 기업의 이익이 돌아서면 주가는 어떻게 돼야 되죠? 네, 주가도
강세장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차트에서처럼 경기와 이익은 동행하고요. 그리고 주가는 약간의 선행성을 보이지만 그 관점의 큰 흐름은 뒤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미국을 보면 알죠. 팬데믹이라는 큰 충격을 받고 그 침체가 완화돼서 이제 본격적인 복원, 리커버의 관점에 들어서 있잖아요. 그러면 경기가 돌아서는 그 구간에서 금리는 당연히 오를 텐데 과거 역사적인 그림에서 경기가 회복에서 확장으로 넘어가는 구간에서 주식시장 수익률이 평균적으로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인 적이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것들이죠. 우리는 왜 이렇게 근심과 걱정이 많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저는 좀 드려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과도한 우려들이 오히려 짧은 호흡을 가져가게 되고 그 짧은 호흡들이 단기적인 성과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큰 의미를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리스크를 봐야 돼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이 세 가지 리스크를 강조드리고 있어요. 작년 10월이었죠. 10월, 11월 연간 전망을 했었던 그림에서 저희가 제시해드렸던 우려인데 거의 비슷한 관점에서 지금도 바라보고 있어요. 올해 금융시장이 맞닥뜨려야 되는 위험은 작년에 우리가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화되는 그림이 아니라 작년에 우리가 기대했던 그림이 현실화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마찰적인 요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를 크게 강조드렸는데 첫 번째,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는 구간에서 미국의 금리 상승이 진행될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상보다 미국 경기가 너무 빠르게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위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모든 리스크를 묵과하고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한다면 결국은 버블에 대한 우려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죠. 근데 저는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도 비슷한 흐름이긴 해요. 경기가 좋아지는 초입부에서 나타나는 장기물 금리 상승은 복원 가능한 조정일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미국 경기가 좋아지면서 나타났던 위험들은 국가별로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근데 이건 미국의 장기물 금리가 상승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거고, 가격에 대한 상승은 모두가 똑같이 좋아서 가격이 버블 혹은 과잉의 상태에 접었을 때 어렵겠지만 시장의 긍정과 반대에 서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관점에서 리스크 정도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금리가 상승하면 주식을 팔아야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금리가 상승하는 게 나쁘다, 안 나쁘다라는 이야기 아니라 원래 이 금리는 경제가 올라오면서 나타나는 한 가지 반작용입니다. 경제가 좋아지면서 수요 회복이 나오고 그 가운데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는 것들인데, 저희가 봐야 되는 그림은 좌측 그림일 것 같아요. 지금 금리가 무엇을 반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과 대비해서 금리 상승에 대한 기울기가 어떤지에 대한 그림인데, 올해 4% 중반 정도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보였던 미국 성장률 전망치가 보시는 차트에서는 아직 6% 정도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IMF 전망치도 6% 중반대까지 올랐고, 미국의 IB들이죠. 월가에서는 7% 이상에 대한 전망치를 내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경제에 대한 전망치는 지금보다 더 빠르게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현재 1.6, 1.7% 정도에서 머물고 있는 금리도 앞으로 경기와 이익, 물가가 올라오는 방향성에 따라서 1.8% 이상을 터치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금리가 올라오는 건 주식에게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시속 게임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차트가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우측의 그림을 보시면 우측은 미국의 금리와 이익 전망치에 대한 변화예요.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는 올라왔습니다.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강세장이 왔던 이유는 금리의 레벨대도 낮았을 뿐 아니라 이익이 올라오는 속도가 상당히 높았죠. 근데 올해 2, 3월에는 이익 전망치가 상향되는 그림보다 금리가 올라오는 속도가 훨씬 더 높아버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시속 게임에서 금리가 올라오는 속도가 빨라버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주가가 조정을 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4월 들어서 국면 전환이 나오기 시작하죠. 미국의 1분기 실적 전망치가 너무나 큰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지금 순항하고 있는 그림이고, 경제 전망치에 대한 상향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금리 상승에 대한 속도감이 통제되는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익이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니까 지금 다시 또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금리 상승 우려가 해소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금리의 상승 속도보다 경제와 이익에 대한 상향 조정이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그림에서 이는 큰 리스크로 시장이 소화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 가장 큰 리스크는 미국이 너무 빠르게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 세상의 모든 경제학자들을 존경하지만 한 가지 신뢰하지 않는 이야기가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단어예요. 성장이 나오는데 고용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건 틀린 이야기예요. 고용 지표라는 건 언제 좋아지냐면요,
이제 경제가 좋아지나 봐. 소비와 생산이 좋아지고 가동률이 높아져서 설비 투자가 나타나요. 그럼 그때부터 고용은 후행적으로 좋아지게 되는 것들이죠. 근데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이번 사이클은 고용 있는 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미국의 2천만이 넘는 실업 인구들이 이제 천몇백만이지만 대부분의 실업 인구가 누구냐면 누굴까요? 절반 이상이 다 서비스직 노동자들이죠. 미국이 아주 빠르게 리오프닝이라는 경제 정상화에 들어가면서 고용이 너무 빠르게 좋아질 가능성이 크죠. 미국의 연준, 전 세계 유동성과 주식시장의 흐름을 결정하는 이들은 현재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를 경기와 물가에 두지 않고 고용에 두고 있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미국은 완전 고용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고용 정상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저는 미국이 다른 국가들보다 아주 빠른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이유를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미국은 올해 자연 방역의 임계치라고 이야기하는 70% 이상의 바이러스 한체 형성의 인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구간에서 미국은 리오프닝을 진행하겠지만 신흥국이나 주변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백신 보급에 대한 속도가 10% 중후반대에서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미국의 상대적인 경기에 대한 온도가 강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세계 그 어느 국가보다 가장 강력한 부양책을 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양책에 의해서 창출된 수요가 다른 국가보다 높다라는 것들이고, 세 번째가 이번 수요 사이클의 핵심은 지금 반도체가 부족해서 난리죠. 테크에 대한 수요, 투자의 빅사이클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피라미드 모양의 먹이사슬을 만들죠. 그러면 이 테크의 먹이사슬 생태계의 제일 상단에 이걸 독식하는 국가가 누굴까요? 미국이죠. 이게 막대 그래프가요. 미국 경제가 나머지 국가 대비해서 글로벌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기여도를 이야기하는 것들인데 작년 대비 아주 빠르게 더 상향될 여지가 클 거라고 봐요. 근데 저한테 이런 걸 물어봐요. 미국이 좋아지는데 왜 그게 리스크지? 미국이 빠르게 좋아지게 되면 지금부터 정말 테이퍼링, 타이트닝이라고 이야기하는 긴축에 대한 우려를 시장이 선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요. 그러면 10년물 금리가 아니라 2년물 금리, 1년물 금리가 올라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텍스트에 뭐라고 빨간색으로 적었냐면 앞으로 세 가지를 봐야 된다. 미국이 정말 경제가 우리 예상보다 빠르게 좋아져서 완전 고용에 도달하지는 못하겠지만 완전 고용에 대한 도달의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면 통화 긴축에 대한 우려에서 장기물 금리가 아니라 단기물 금리가 오를 수가 있고, 그건 아주 강력한 달러 강세를 만드는 요인일 수도 있다. 미국의 지 혼자 좋아지는 리스크죠. 그럼 우리는 뭘 위험해야 될까요? 달러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입니다. 안전자산의 선호도가 높아진다는 건 한국과 같은 신흥국들의 주식에서의 자금의 이탈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게 이제 과거 반복된 그림이죠. 그런 가능성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가운데서 갖가지 리스크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좀 되게 높아 보여요. 그리고 미국 자기들도 테이퍼링, 타이트닝이라는 통화 긴축에서 주식시장의 10%가 넘는 큰 조정을 반복해 왔기 때문에 이건 장기물 금리가 올라오는 그림과는 조금 더 다른 위험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관점에 대한 위험을 우리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 초반에부터 확인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